내 생애 가장 큰 실수는 네가 중전 자리를 차지하는 걸 막지 못한 것이야. 난 네가 중전인 게 너무 싫거든. 뛰는 것도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It was just about getting us to feel as comfortable as possible so that we can just devote our time and energy underwater to whatever moment our characters were experiencing. 아바타 전작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가족애로 커졌고 바다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탈취하는 것을 문제 삼는 테마적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But I think it does make you feel. I think it makes you feel more than it makes you necessarily think about it in terms of what exactly. It doesn't tell you what to do. It just asks you to feel something for the oceans, and then maybe, at least for a few people, that may translate into action. 전편에 이어 또 한 번의 흥행 신화를 쓸지 올겨울 극장가의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발표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3년 연장 제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요. 노정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행재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복귀가 너무 늦었다며 그동안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2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복귀한 것은 무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 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통목 확대 불가는 물론이고 3년 연장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귀한 화물연대와 대화 테이블을 통해 논의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악화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것을 용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 기존에 예고했던 업무 개시 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사처벌도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등 34명을 확인하고 이들도 전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행재용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번 참사가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관리기관들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송 전 실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 구속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수사는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지만 특수부는 피의자 개개인의 과실과 인명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면 2명 이상이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기보단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대형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건축 단계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서로 다른데도 여러 기관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수사 편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 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마무리한 뒤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예인TV 한채입니다.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를 성적 모욕한 글을 올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과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에도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항소기 아닌 오늘까지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자녀 학대 등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조 전 부사장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했고 박 씨는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없다고요. 없어. 없대요. 그러시기는 그랬죠. 특권에서는 미래를 무척한 미래는 디바 셀린 디옹이 몸이 뻣뻣하게 붓는 희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공연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부른 캐나다 출신의 팝 디바 셀린 디옹이 희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앓는 병과 현재 몸 상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100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근육 강직인간 증후군 SPS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경련이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노래마저 부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Sometimes causing difficulties when I walk and not allowing me to use my vocal cords to sing the way I'm used to. 이번 진단으로 2월 유럽 투어를 포함해 내년 공연 일정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SPS는 근육 경직을 유발해 온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소리와 촉감, 감정적 자극에 따라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환자는 걷거나 움직이는데 장애를 겪고 자동차 경적이나 거리 소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All I know is singing. It's what I've done all my life. And it's what I love to do the most.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최대한 담담히 토로한 팝 디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 감옥에 갇혔던 미 여자 프로농구 선수가 악명 높은 러시아 노기상과 죄수 교환 형식으로 풀려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에 붙잡힌 미국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더 많은 미국인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에서 풀려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전화통화하는 바이든 대통령. 그라이너의 신병 안전과 귀국 항공편에 오른 걸 확인한 뒤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Reuniting this Americans with their loved ones remains a priority.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to bring home every American who continues to endure such an injustice. WNBA를 대표하는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인 그라이너는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와 죄수 교환 형식으로 석방됐습니다. 오프시즌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중 지난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하다가 마약 일반입형으로 체포됐습니다. 실효용 대마초를 실수로 짐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당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무렵이어서 푸틴의 인질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라이너의 동성 부인은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emotion that I have right now is just sincere gratitude for President Biden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그라이너와 맞바꾼 전직 KGB 요원 빅토르 부트는 불법 무기 거래로 7조 원을 벌어들여 죽음의 상인으로 불린 악명 높은 무기상입니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수감된 전직 미 해병대원 콜 힐러도 그라이너와 함께 교환하려 했지만 이번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라이너의 석방을 희소식으로 다루면서도 앞으로 외국에서 포로 교환 등을 목적으로 더 많은 미국인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손윤입니다.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23살 모센 셰카리에 대해 현지 시간 8일 형이 집행됐습니다. 사법부는 셰카리가 지난 9월 25일 테헤란의 한 도로를 점거하고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죄로